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정효 물병킥이 퇴장, 멋대로 판정한 심판이 퇴장감. 지금 축구계에서 이정효 감독, 광주FC 이정효 감독의 퇴장으로 엄청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너는 시사 유튜버가 왜 축구 얘기를 갖고 오냐? 이게 대한민국 사회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여기가 조기축구냐, 경기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심판계 관계자는 최근 K리그를 둘러싼 판정 논란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공개 사과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난달 29일 이정효 광주FC 감독이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 하나은행 K리그 후반 추가 시간 2분 항의의 사유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거예요. 심판계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요, 바닥에 놓인 물병을 광주 벤치 쪽으로 찬 행동으로 송민석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다. 문제는 물병킥으론 퇴장을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규정에는요, 음료수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로 규정하고 있어요. 협회는 물병을 찬 것이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을 준 것이 정심이다, 오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거면 규정은 왜 존재할까? 이정효 감독은 항소할 기회도 잡지 못한 채 향후 2경기를 쉬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페널티거든요. 국내 심판을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현재 사실상 공석 상태다. 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는 프로축구연맹에서 프로리그 심판들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난 권력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이것도 엄청난 권력이 돼버렸어요. 지금 대한축구협회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효 감독 퇴장 문제없다. 심판 성향 파악해 전술 짜는 것도 능력이다. 망발 중에 망발을 해서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립니다. 자, 광주가 유독 심판 판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심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을 짜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해를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본 것도 나열해보면 많지 않을까 싶다. 우와,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죠. 이게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의 실제 발언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광주FC는요, 돈이 없어요. 시민구단이고 2부 리그에서 승격해서 1부 리그에서 그래도 막 성적도 내고 기적의 팀입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 이정효의 전략, 이런 게 엄청 많은 축구 팬들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 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홍명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홍명보를 왜 국대 감독에 안 쳤냐? 이정효를 안 쳤어야지.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진짜 망발이죠. 심판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을 짜? 감독이? 그게 축구야? 그게 축구냐고. 심판은 룰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심판 성향에 따라 축구가 막 달라져야 돼? 미친놈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정효는 경고가 맞다. 심판 피해자인 본질적 이유, 지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자, 스포티비 뉴스가 이 영상을 다수의 현직 심판들에게 보여줬더니 만장일치 경고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병이 그라운드로 향하지 않았고 자신의 벤치를 향해 걷어찼기 때문에 경고다. 만약에 퇴장이라면 욕설밖에 없다. 하지만 팬들이 찍은 영상에는 욕설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고를 줄 수는 있지만 바로 퇴장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심판위원회의 가장 큰 무기는 심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배정권과 사후평가. 배정권은 뭐냐? 이 경기에 네가 들어가, 이 경기에는 네가 들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심판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사후평가는 뭐냐? 경기 끝난 다음에 넌 오심했어, 마이너스 감점, 배정 줄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위원회가 딱 쥐고 있는데 이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위원회에서 내부에선 말을 잘 듣는 사람의 판정은 잘못된 것도 모두 옳은 것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의 판정은 옳아도 틀릴 수 있는 것이 됐다. 진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는데 스포티비 뉴스에 제보된 수많은 녹취 파일 중 일부다. 심판위원회 소속 A 임원이 경기 전날 K리그 심판에게 전화를 건 충격적인 내용이다. 특정 팀이 지면 안 되잖아. 마무리 잘하면 보너스를 더 줄게. 와, 이 보너스는 배정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심판을 한 경기 뛸 걸 두 경기 뛰게 해주고 두 경기 뛸 거를 네 경기 뛰게 해주고 이건 곧 생계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정효 감독은 경고가 당연한데 퇴장까지 주고 광주FC는 지금 성적을 내고 있어. 좋은 선수들은 계속 떠나고 있는데도 그래도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찍혀서 지금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리고 광주FC는 시민구단, 재벌구단이 이겨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죠. 울산 현대라든지 뭐 이런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축구팀 이런 데 쪽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위원회를 딱 쥐고 있으면 특정 팀이 지면 안 되잖아. 마무리 잘하면 보너스를 더 해줄게.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이거. 가장 큰 화두는요.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위원회의 견제제도 장치 마련. 결국 정몽규가 원흉인데요. 정몽규가. 이 심판위원회의 권력을 정몽규가 내려놓겠습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지금 프로리그의 심판위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구 팬들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축구 인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광주FC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정효 감독이 지금 축구 흥행을 엄청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정효 감독 때문에 광주FC 경기를 보게 됐어요. 잘해. 빌드업도 좋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기고 있는데 화를 막 내요. 이기고 있어. 근데 연습한 대로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막. 굉장한 다혈질이고 그리고 막 라커룸에서 있었던 것들도 많이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인 멘트도 있고 홍명보가 우리 요르단하고인가 뭐 하고 비겼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홈에서 왜 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정효는 지면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신나게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명보는 자꾸 비교가 돼.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전력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팀한테 이기지도 못하는 게 지금 홍명보인데 이정효는 전력상 진짜 약체팀입니다. 광주FC가. 키워서 활약하게 만들면 다 좋은 팀으로 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시즌은 2025 시즌이 진짜 큰일이다. 용병 아산이라는 친구 있고 또 다른 친구 있는데 다 딴 데로 간대. 돈 많이 주는 대로. 광주FC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광주 유스에서 또 키워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팀을 꾸려가지고 성적을 꾸역꾸역 내거든요. 25 시즌은 1부 리그 버티기만 해도 이정효는 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핫한 인물이 됐고 많은 축구팬들, 축구팬이 아닌 저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FC라는 이 팀 하나가 그리고 흑수저 출신, 스타플레이어 국대 출신이 아닌 감독 한 명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들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야구 팬입니다. 올해도 1000만 관중 예약. 와, 요즘에 주말에 야구장 못 갑니다. 표를 못 구해서. 회원을 들면 하루 전에 예매할 수 있어요. 그게 회원의 혜택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쪼개가지고 비싼 회원은 이틀 전에 예매할 수 있고 더 비싼 회원은 3일 전에 예매할 수 있대요. 표 구하기가 장난 아니야. 정말 관중이 많고 재밌어. 네. 그리고 신인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물론 올해 저는 두산 베어스 팬이기 때문에 올해 더럽게 재미가 없는데 꼴등이거든요. 두산이. 꼴등이라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본다고요. 근데 왜 1000만 관중이 들어섰느냐. 이유가 있어요. 로봇 심판 ABS를 도입합니다.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로봇이 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타자들도 불만, 투수도 불만 이랬거든요. 팬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스트라이크 존 좀 이상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씩 다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경기 내내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없다는 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시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의 공정성이 엄청나게 크게 담보가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투수의 공, 궤적 등 위치를 추적해서 트래킹 정보를 통해서 볼 스트라이크 판단을 하고 심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콜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냐?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아웃 세이프 판정이 뒤집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부처에서 마지막 홈 쇄도 심판이 세이프했다. 근데 사실상 아웃이었다. 오심이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심이 없어졌어요. 오심이면 이의제기해서 비디오 판독 요청하면 비디오 판독 보고 이 판정이 뒤집어지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거의 완벽해졌어요. 야구는. 그러니까 천만관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축구 보세요. 심판 판정에 불신이 생기잖아요. 끝납니다. 어떤 개입으로 승부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게 들어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몽규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이 선수로 뛰어버리면 판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갖고 오는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컨셉은 계급 전쟁이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명한 일명 네임드 셰프들이었고요.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실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셰프들이었습니다. 요리사들이었죠. 이들의 경쟁을 시켰는데 그냥 경쟁만 하면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무명의 요리사가 유명한 셰프를 이기는 그 짜릿함, 계급을 깨부수는 그 짜릿함이 있어서 재밌기도 했지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눈을 가려요. 공정함. 이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흥미진진하게 봤던 이유는 판정의 공정함 때문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야구 천만관중 공정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롯데가 야구를 오지게 못해도 롯데 팬들은 야구장을 꽉꽉 채워요. 최소한 공정하니까. 두산이 지금 아무리 죽쓰고 이승엽이 두산 야구를 완전히 이상한 야구를 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해도 두산 팬들이 야구장에 갑니다. 왜냐? 최소한 승부는 공정하니까. 그냥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도 응원하러 간다고요. 축구? 그렇지가 않잖아요. 감독 선임도 공정하지 못하고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갖고 있는 국대 멤버를 가지고 홍명보라는 말도 안 되는 감독을 선임해놓고 선임하는 과정도 역시 불투명했고 오만, 요르단 이런 애들한테 홈에서 비기잖아요. 이기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프로야구의 엄청난 흥행, 흑백 요리사의 엄청난 흥행, 공통점은 투명함과 공정함입니다. 축구판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해서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건 공정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심우정은 쳐다도 안 보고 윤석열, 김건희는 다 봐주고 지기현은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시간을 질질 끌고 공정한 심판을 봐야 될 인간들이 선수로 내려와서 뛰어버리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성공하게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안 생기고 대한민국은 훨훨 날아갈 거라고요. 상법 개정안을 미루고 있는 동안에 한화는 자식 새끼들한테 불법 승계를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에어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알을 만들었고
하나에너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식 새끼들한테 지분을 딱 갖고 있는 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한화랑 인수합병을 해버려서 세금 하나 안 내고 하나를 승계해줄 준비가 끝났어요. 공정합니까? 공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흥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진짜 검찰이 공정해지고 판사들이 공정해지잖아요. 대한민국 난리 나요. 전 세계에 따라올 자가 없어. 미국 옆에 딱 붙어서 날아가고 있을 거라니까요. 정말 전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집회 보십시오. 굉장히 평화롭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나갈 때마다 놀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흥이 또 곁들여집니다. 고양이 배 만지기 운동본부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놀아요 막.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만 만들면 됩니다. 그걸 누가 싫어해요? 축구판에서는 누가 싫어합니까? 정몽규와 그 일당들이 싫어하죠. 대한민국은 누가 싫어해요? 윤석열이나 사법 카르텔이나 기득권 카르텔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깨부셔야 돼요. 프로야구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프로야구도 카르텔이 있었어요. KBO 총재 다 낙하산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했어요. KBO 총재를. 근데 허구현이 KBO 총재를 맡고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허구현에는 호불호가 있지만 KBO 총재 허구현은 호불호가 없어요. 천만 가족 만들고 ABS 도입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떻게 깔 수 있습니까? 허구현을. 축구판은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꽉 막혀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왜 침몰하고 있는지 축구판을 보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효 감독이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고요. 이거 깨부숴야 됩니다. 유튜브에 광주FC 이종효 감독 한번 검색해서 쳐보세요. 쇼츠 같은 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매력 있는 감독인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정효라는 감독은요.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대 출신도 아니고요. 연대 고대 출신도 아니고 아주대 출신입니다. 안정환이랑 동기인가 그래요. 친구예요. 아주대 출신의 국대 출신도 아닌 그런 감독인데 가난해서 좋은 선수들도 없는데 2부 리그에서 승격해서 1부 리그 올라와서 1부 리그에서도 센 팀들을 다 바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명보가 울산 감독이었나요? 홍명보랑 4번 붙어서 4번 다 이겼습니다. 전력은 당연히 울산이 더 셉니다. 그런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팬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응원하게 되고. 근데 지금 축구판의 기득권들이 이정효를 지금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빗셀 고베라는 팀이랑 싸웠거든요. 16강에서. 빗셀 고베는 일본 챔피언 출신이에요. 엄청 강한 팀입니다. 일본의 원정에서 2대0으로 집니다. 그래서 광주FC 그래도 잘했다 였어요. 홈으로 불렀어요. 2대2를 만듭니다. 2대0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홈앤어웨이 합산으로 2대2가 된 거예요. 연장에 들어갑니다. 연장에서 아사니가 역전골을 넣어서 3대2로 대역전승을 만들어내고 8강에 진출을 했어요. 광주FC가 엄청나게 전력이 센 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종효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감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축구판의 카르텔은 이런 이정효가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축구판 이재명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저거 좀 없애라. 눈에 가시다. 왜 자꾸 고대 출신도 아니고 국대 출신도 아니고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고 선수들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이겨? 꼴배기 싫어. 왜 이렇게 축구팬들이 홍명보하고 비교를 해? 꼴배기 싫어. 이런 거야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이 축구판이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딱딱한 정치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요거를 좀 들고 왔는데 결국은 사실은 정치 사회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단순 축구판의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축구판도 정화를 시켜야 되겠죠. 축구판 정화되면요 대한민국도
정화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듯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혁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 나가자. 꼭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